드론 충돌. 이렇게 하십시오. 드론 충돌은 때때로 불가피하며 실수나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은 가장 숙련된 드론 조종사에게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드론을 조심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드론 충돌에 대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드론이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 후 GPS 또는 연결된 다른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드론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손에 들고 나면 먼저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찌그러짐, 외부 또는 내부 팽창 등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드론의 손상을 확인하는 방법, 수리할 수 있는 곳, 드론 충돌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또한 드론 충돌을 보고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드론의 손상 여부 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드론을 추락시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드론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드론 비행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회수한 후 다음 단계는 자세한 손상 검사입니다. UAV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본체 검사. 드론을 부수고 나면 드론을 회수한 후 본체에서 약간의 먼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숨겨진 손상을 설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청소하십시오. 드론 본체 전체에 금이 가거나 찌그러지거나 부러진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세요. 2. 프로펠러 검사. 프로펠러는 드론이 날 수 있도록 공기 이동과 양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빠르며 이러한 이유로 프로펠러가 신중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고속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펠러의 칩, 찌그러짐 또는 균열을 포함한 모든 손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각하거나 경미한 정도에 관계없이 수리하십시오. 프로펠러는 드론 본체의 나머지 부분에서 돌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드론 충돌이 발생할 때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프로펠러의 성능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주로 프로펠러의 앞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피팅 검사. 2단계의 초점은 모터에 있어야 합니다. 드론에 헐거운 마운트가 있는 모터가 있는 경우 진동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와 모터를 포함한 회전 부품은 헐거운 피팅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구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드론이 추락하면 다음 예정된 비행 중에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피팅이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비행 중에 약간의 불안정성을 발견하면 피팅 검사를 반복하십시오. 4. 배선 점검. 드론은 전체 장치의 전원 및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많은 전선으로 구성됩니다. 충돌 후 드론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때 모든 배선 연결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전선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균열, 파손 또는 화상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선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이 추락할 때마다 액체가 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선과 접촉하면 다음 비행도 중단될 수 있으며 드론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드론을 보내거나 가져갈 곳. 드론 수리가
DIY 수준을 넘어선 경우 수리에 관한 여러 옵션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옵션은 드론 제조업체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드론 수리를 위한 공인센터나 해당 지역 내에 소매 파트너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에 드론이 있다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드론을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딜러 목록이 없는 경우 수리 서비스를 위해 제조업체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수리 손상을 보상하기 때문에 장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드론 제조업체는 수리 서비스를 기다리는 드론의 밀집으로 인해 드론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보증 대상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직접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가이드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론 추락 신고 방법 및 시기. 드론 운영자는 추락 시 장치가 누군가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업용 드론 운영자가 드론을 추락시킨 경우 추락 사고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돌로 인해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충돌로 인해 500 이상의 물리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NTSB 또는 FAA에 보고됩니다. 다음은 드론 충돌을 보고할 때 따라야 할 단계입니다. 1. 비상대응 계획의 작성. 이것은 충돌을 보고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기술적으로는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 취하는 조치이지만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계획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드론으로 인한 부상과 손상을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수화기와 구급상자도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911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신 범위를 가진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2. 드론 충돌 피해 정도 추정. 모든 드론 사고가 FAA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다쳤거나 재산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FAA NTSB에 주요 드론 충돌을 즉시 보고합니다. 일부 심각한 드론 사고에는 공중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사람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NTSB에 따르면 심각한 사고로 분류되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론이 나무에 충돌하여 재산 피해가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돌이 심각한 경우 증거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4. FAA 드론 존 충돌 신고.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재정적 또는 물리적 피해를 가져온 모든 드론 충돌이 포함됩니다. 또한 500을 초과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FAA에 보고해야 합니다. 드론 추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드론 충돌이 FAA에 보고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건에 대한 보고가 항공 안전을 규제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론 충돌의 원인을 파악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드론 조종사가 드론 충돌을 보고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드론 충돌을 보고할 때 요청에 따라
충돌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FAA에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세부 정보를 모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드론 충돌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가장 좋은 점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FAA 사고 양식이 있습니다. 보고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의 항공기 등록번호, 드론 조종사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드론 추락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 드론 추락 위치, 사고에 대한 기본 설명, 드론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드론 충돌은 흔한 일인 만큼 이를 정상화하거나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새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전 드론 점검. 비행 전에 드론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드론 충돌의 주요 원인입니다. 드론 조종사는 프로펠러, 나침반 및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전송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지에서 드론을 발사하세요. 키가 큰 잔디나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드론을 발사하려고 하면 드론이 GPS에 고정되도록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드론이 발사된 후 잠시 호버링하도록 허용하면 쉬운 좌표 등록으로 드론을 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드론 모델은 GPS에 즉시 고정되지 않으며 고정되기 전에 비행하면 안전한 비행이나 성공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전 비행 좌표가 저장되지 않도록 드론 비행 위치를 변경할 때 잠금을 재설정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지역 평가. 드론을 날리려는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충돌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UAV를 발사하는 조종사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도한 드론 비행 장소를 평가하고 장치를 방해할 수 있는 높은 건물, 나무 또는 전선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쉬울 것이며 그러한 장벽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상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상 조건이 드론 비행에 이상적인 것은 아니므로 예상되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날씨 앱을 사용하여 드론을 비행하기에 안전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니터링. 드론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알아야 돌아올 때 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밀면 특히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강제로 착지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많은 드론 운영자는 적은 충전으로 드론을 비행하는데 익숙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우 전원이 꺼질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또 다른 팁은 충전량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드론을 착륙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 착륙할 위치를 설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과속을 피하십시오. 드론 비행은 흥미진진하며 어느 시점에서 고속으로 비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면 충돌할 수 있으므로 고도로 숙련되지 않은 경우 이를 피하고 안전한 속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연습 많이. 당연히 초보자는 숙련된 조종사보다 드론 충돌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지역이나
개방된 장소에서 드론 비행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조종사라도 연습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론을 고속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드론이 날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회전하여 양력을 발생시켜야 하며 프로펠러는 그 아래에 있는 공기를 밀어 올려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체를 빠르게 하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빠른 하강은 다운워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압력 손실로 해석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드론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여 충돌이 발생합니다. 결론. 드론을 추락시킬 때 해야 할 일과 손상을 식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제 수리를 위해 드론을 가져갈 위치와 충돌을 보고하는 시기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하시길 바랍니다.